그래서 올해 한국 증시 이렇고요. 저는 이제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장세가 박스 피었던 이유는 매년 연말마다 부자 투자자들, 이제 대주주 양도세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구조라서 꼭 연말 되면 빠지고 빠지고, 응? 외국인들은 그거 받아먹고 연초에 팔고 하면서 차익을 계속 챙기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이런 세금법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대한민국 이게 뭐냐고. 외국인들 놀이터잖아요. 이런 구조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우리가 좀 양도세 그거 물량 걱정하고 있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좀 정치를 하는 분이 좀 생겨가지고 이걸 싹 다 좀 엎으십시오. 진짜.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력 종목들이 대부분 시클리컬 시황산업이죠. 경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시클리컬 업종이었죠. 예를 들면 반도체는 뭐 3, 4년에 이제 한 번씩 호황, 불황, 호황이면 설비 늘리고 뭐 또 이제 공급 과잉되고 하면서 시클리컬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사이클적으로. 조선이나 뭐 화학, 정유, 철강도 다 사이클로. 음. 이런 구조적 사이클 때문에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증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 5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코스피 5천 됐다고 팔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움직이는 게 조선방산 반도체 이 전통적 시클리컬 업종들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 과거 벌크선, 컨테이너선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열렸고 특히나 이제 또 뭐가 미국 해군과의 방산 협력입니다. 고부가 수주가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이 새롭게 세계 경제 질서를 아이고 잘못 썼네. 재편 재편하면서 미국의 제조 부흥 정책에 한국이 파트너가 된 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었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중국이 더 잘하게 돼가지고 더 싸고 더 잘 만들게 돼가지고 잠식당하면서 우리나라 샌드위치다 우리 뭐 야 이제 중국에 다 따라잡혀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계속 떨어지면서. 근데 한국 주력 산업의 동력을 미국이 세계 질서를 뒤집으면서 어떻게 탈세계화. 이제 완전 경쟁하지 말고 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우리 편한테면 뭐 해주는 거야. 우리 편끼리만 공급망 형성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미국이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배도 못 만들어. 근데 한국의 주력 그 제조 산업들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죠. 네. 한국 국민에겐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에겐 좋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그 자본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음. 네. 잉여 인간이 늘어나니까 잉여 인간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줘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할 게 별로 없고 자본으로 뭔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그게 더 중요해지는 어떤 상황이 돼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한국이 이 지금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좀 과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시클리컬 하니까. 음.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 올라가서 반도체 경기 좋아지면 설비 투자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가 하이닉스가 HBM인데 HBM이 이거는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렸다고 가격이 다운되고 이게 아니죠. 지금 이게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뭔지 아시겠죠? 반도체 시클리컬 그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은 과거 상승장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더 우리 걸 알아주고 있어요. 방산.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배, 5배씩 뛰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방으로만 납품했는데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하면 수출을 폭발적으로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이거든. 해외에서 지금 칭찬합니다. 반도체는 AI가 완전히 게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5천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멀미로 가격이 오르면 증설하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순환이었지만 지금은 AI 서버용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수요 못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 젠슨왕의 한국향 GPU 공급 소식과 향후 피지컬 AI 파트너로 한국 주요 기업과 정부를 선정한 것은 AI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고 5천은 당연하고 6, 7천으로 향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단이 열린 업종들이 바로 새로운 주도주고 단순히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맞은 섹터들이다. 또한 한국 증시에서 기대감에 의한 테마적 업종으로 3번의 상승기를 맞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론 외에도 바이오텍들에서 나오면서 글로벌 최상위 기술 레벨 단계에서의 수익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추세가 과거와 다른 중장기적 상승 추세로 형성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대응 전략도 과거와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뷰티 의료기기도 추가로 주목받고 있죠. 뭐 예전은 내수 중심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APR은 시총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닫혀 있었던 박스권 성격의 산업 구조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 성장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세적 흐름도 과거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해한 자가 현재 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코스피는 팔고 사는 세금 구조와 시클리컬 중심 구조에서 박스권이었지만 지금은 AI 방산, 친환경 조선, 헬스케어, 뷰티 등 구조적 성장 업종이 주도하면서 박스피를 뚫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증시 부양, 재평가의 정책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피 6, 7천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실적 증가의 핵심 업종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번 이 상승장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요거요. 요거 잘하는 사람들. 네, 요거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 여러분들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일 끝내고 주식 공부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번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수준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로 들어가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까지 보유할 것이냐의 문제에 솔루션을 가지고 시나리오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우리가 해야 할 성공자의 시각이자 실행이라는 거죠. 바이오로 들어가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까지 보유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시나리오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성공자의 시각이자 실행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그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시장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 그럼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미국의 시중금리입니다. 시중금리. 이제 그 FMC에서는 그 12월 FMC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할지 뭐 지금 많이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시중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많이 삼죠.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내려가는 추세. 그래서 금리는 우호적으로 되고 있다. 지금 버블 얘기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거 가지고 뭐 겁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예. 버블이 터지는 게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이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무슨 버블이 터져요. 버블이 커지겠지. 예. 그래서 언론이 너무 막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나스닥 증시 보시면 그 지난 금요일 날 2%까지 밀렸다가 양봉으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는 뭐 이런 구간들을 계속 만들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이 큰 폭의 하락 뒤 이제 상승한 이 기간과 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승의 어떤 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 증시에 대한 전략 자체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변형없이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매도에 대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반복적으로 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겠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고점의 패턴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거기에 부합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거기에 부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만 증시 올라가다가 뭐 좀 21선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니케이 증시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일본 증시는 정말 뭐 진짜 사상 최고치죠. 월봉 차트. 야,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진짜 무시무시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우리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전략이 있어서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가 있습니다. 뭐 생명과학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또 지수화한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어요. 뭐가? 미국의 바이오 지수가요. 그죠?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미국의 바이오 지수가, 대표 지수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때 코로나 때입니다. 뭐 이게 또 조정받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과열된 흐름으로 막 움직인다든지 미국에도 뭐 개인들이 막 여기에 막 뭐 광분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잔잔하게 잔잔하게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매집이에요. 미국도 스물스물 잔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집이에요. 단시일 내 끝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보시면 지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겠지만 화이자하고 노보노가 지금 메세라 두고 지금 싸웠잖아요. 무시무시해. 진짜 무시무시해. 응. 무시무시해.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빅팜들이 서로 이제 기술 가져가겠다, 인수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바이오텍 요 지수가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 생명공학 지수도 스물스물 올라가요. 이게 무슨 광분돼 가지고 막 폭발하듯이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호흡상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아, 바이오 막 고점? 바이오 막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미국의 바이오도 21년도 2월달, 9월달 요때 이제 고점을 찍었죠. 2월달 요때 고점을 찍었네. 그렇죠? 한국도 비슷하게 그때 찍었거든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를 보시면 주봉 차트로 볼게요. 21년 1월달 요때 이제 요때 셀트론이 고점을 찍을 때 찍었거든요. 그때 주도주가 고점을 찍을 때 지수도 이렇게 고점을 찍어요. 미국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누가 그 주도주였어요? 모더나 코로나 관련주죠. 모더나라든지 지금 우리가 비만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막 이게 기를 쓰고 있는 화이자 같은 기업 있죠? 검색을 안 해놨구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우리 코로나 때 보시면 코로나 때 백신을 엄청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쓸어 담으면서 이때 이제 고점을 찍을 때가 화이자 이런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고점을 찍을 때 미국도 바이오를 고점을 찍었어요. 봐봐요. 그렇죠? 21년 8월, 9월 이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도 어땠어요? 화이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모더나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쌍고점 찍고 빠졌죠. 코로나 때는 누구예요?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주도주였어요. 신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주도주인가? 아니 미국도 누가 주도주인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상승장은 주도주가 있는 건데 누구냐고요? 범인 누구냐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범인 누구냐? 범인 누구냐?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일라일리 같은 회사인 거죠. 비만 치료제 대장, 그렇죠? 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전 세계 지금 시총 1위, 바이오 1위 기업이죠. 예, 다시 또 시총이 이쪽 올라와서 1000조가 넘어요. 이게 얼마냐? 800. 야, 1200조네. 1200조가 넘는 회사죠. 신고가 내는 종목이 주도주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야?
메세라 같은. 그렇죠? 비만이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요거 바이오, 미국도 바이오 고점 누가 만든다? 미국도 바이오 이번에 고점 누가 만든다? 비만이 만든다. 비만이 만든다. 요 바이오, 미국의 바이오 21년도 요때 코로나 때 누가 고점 만들었냐? 백신 만드는 회사들, 화이자하고 모더나 고점 만들었다. 걔들 신고가 내고. 그럼 지금 신고가 누구냐? 비만 애들이다. 그럼 얘들이 고점 만들 때 바이오 고점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답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바이오도 스물스물 지금 움직이고 상승해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의 바이오도 지금 스물스물 움직이고 스물스물 상승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때 코로나 때 메인은 또 요 고점을 만들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바이오 업종을 주도했던 쪽들은 뭡니까? 코로나 관련된 거였죠. 코로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가 되겠어요? 누가? 미국과 동일하게 비만이 될 겁니다. 비만. 그래서 지금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모멘텀적으로 붙었던 메세라 파트너 기업이었던 네, D&D 파마텍이 신고가를 냈죠. 우리 그 4월달 요때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4만원, 5만원이었잖아요. 30만원 돌파해서 34만원. 그렇죠? 비만이 메인임을 알 수가 있죠. 비만이 메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바이오 장세 이 끝판들을 비만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펩트론. 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상승 추세와 업종을 리딩하는 흐름들은 명확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보시면 이것도 제가 끝까지 하여튼 커버링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때요? 인벤티지랩 신고가 부분이죠. 이제 그 나오죠 답이. 아니, 답이 이미 제가 이제 6월달 뭐 라이브 멤버십하고 이때부터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번 바이오는 비만이라 했잖아요. 비만. 미국이 비만이잖아요 지금. 비만 기업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비만 기업들이. G2G 바이오. 이것도 이제 죽지 않죠. 특히나 이제 상장 당시 가격 대비해서 3배, 4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무중까지 하고, 이런 것들. 비만 관련된 종목들. 한미약품. 그러니까 메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미약품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정별. 사실 그 뭐 국내용 그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한다 하고 이제 삼상 잘 나왔잖아요. 근데 비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요거 쉽게 좀 설명을 드렸죠. 요때 미국 바이오 지수 고점을 누가 만들었느냐? 코로나 백신 기업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만들었다. 당연히 코로나 때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기업이 주도주죠. 그럼 그 주도주가 고점을 찍을 때 정확하게 바이오 업종이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바이오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조용히 상승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비만 종목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비만 종목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비만이 지금 지금 2030년, 저는요, 2030년 비만 시장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 생각뿐은 아니에요. 해외 외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약가인하의 합의가 됐잖아요. 약가인하 합의를 통해서 저는 그 300조 시장이 아니고 이런 시장이 열린다. 음, 이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전히 지금 개인들이 미국도 바이오에서는 개인들이 뛰어든 게 아니고 메이저가 지금 슬금슬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티장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파티는 지금 비만이 형성하게 될 걸로 메이저들은 판을 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메인은 비만이다. 트렌드 자체 메인은 비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는 그렇게 판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이번 투자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되게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가 날아가든 반도체가 날아가든 저는 뭐 그러죠. 예. 아니 뭐 그런 걸로 투자하는 사람 돈도 벌어야지. 그렇죠. 반도체 또 물린 사람들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본전 찾고 해야죠.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뭐 그랬는데 2,000원이 또 올라오면 좋죠. 2,000원이 또 올라오니까 개인들 본전 돼가지고 이제 팔고 이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음.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물렸던 사람들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최근에 올라올 때 8월달 개인들 봐봐요. 5,8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개인들 LG 엔솔에서 본전 왔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전 와가지고 팔고 이렇게 또 이 본전 오니까 팔아서 현금 챙기고 이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바이오 사겠지. 삼성전자도 보시면 제가 이제 6월달부터 이제 17조 원, 16조 9천억, 17조를 개인들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네, 6월달 요때부터 지금 요 올라올 때까지 16조를 팔았어요. 이 본전이나 이익 났으니까 팔겠죠. 얼마나 좋아요. 결국 뭘 사겠어요? 바이오를 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시 삼성전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반도체 뭐 장비주 이런 거 들어가겠어요. 이 오랜 기간 물려가지고 고생했던 그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오랜 기간을 여기서 이제 물렸고 여기서 물렸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이 오랜 기간 이 보상을 어디서 받을 거냐고. 어디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디 국민들이 투자할 곳을 줘야죠. 지금 뭐 부동산은 뭐 다 틀어막고 해가지고 뭐 거기 투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지금 정부가 뭐 주식시장 5,000포인트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주식을 해야겠는데 삼성전자 2차전지 팔아가지고 이제 본전 찾고 돈 생겼는데 이걸 어디 투자해야 되지? 어디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바이오로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이오 투자밖에 이제 남지 않았을 것이다.